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 미적분학. 지난 시간에 1.3까지 나갔었고요. 오늘은 1.4 삼각함수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커다란 특징, 주기를 갖는 함수라는 게 큰 특징이죠. 그래서 뭐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축조부터 토목공사, 제방의 축조, 천문학, 항해술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공대에서도 당연히 뭐 건축, 토목, 축조 이런 데서도 삼각함수 중요하게 다루겠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기본적인 정의와 성질,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혹시 헷갈리거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 있으면 잘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처음에 나오는 게 60분법과 호도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각을 재는 방법이 60분법이 있고 크게 호도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60분법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 뭐 210도, 360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60분법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 원상에서 반지름의 뭐 길이가 1인 그 단위 원상에서 원의 둘레의 길이를 각으로 표현한 거를 우리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 원, 반지름이 1인 어떤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원의 둘레는 여기가 이제 1이면 한 바퀴 다 돌면 2파이인 거 다 알잖아요. 그쵸? 원의 둘레 구하는 거, 2파이r 이런 거. 그래서 180도 절반 딱 이렇게 구하면 그게 이제 180도가 되죠. 180도가 이거 단위는 이제 라디안이죠. 파이 라디안이랑 같게 되겠죠. 그래서 호도법과 60번 처음이 나오는데요. 자, 각을 잴 때 기준이 되는 요 선을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반직선 OX를 시초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을 잰다 그랬을 때 여기 OP를 동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각을 측정하면 양의 각도, 그 다음에 네, 이게 잘못 말했죠. 제가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시계는 이쪽으로 가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우리 양의 각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잴 때 우리가 음의 각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 1-21을 보면 좀 내려서 볼게요. 자, 210도는 여기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간 게 210도죠. 90도 두 번에 조금 더 간 게 210도. 이거를 음의 각도로 설명하여라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럼 360도에서 210을 빼면 150이니까 음의 각도 마이너스 150도와 같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5도는 이렇게 내려가서 잰 거니까 요거는 양의 각도로 설명하면 이쪽 방향으로 재면 305도가 되겠죠? 305도. 네. 어려운 내용 아니고 너무 쉬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60분법과 호도법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다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면 이제 뭐 요거의 절반이면 2분의 파이고 그렇죠? 요거의 3분의 1이면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나머지 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1-22번 자, 60분법이랑 호도법이랑 서로 왔다 갔다 각을 바꾸는 거 계산을 해볼게요. 자, 15도는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60분법인데 호도법으로 이 각을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아까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라고 했죠. 그럼 15도일 때는 얼마일까? 이렇게 뭐 간단히 비례식 같은 거 생각해도 되고요.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180 곱하기 물음표는 15 곱하기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180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분을 잘 해주면 얼마로 약분이 됩니까? 3, 5, 15, 3, 6, 18, 5로 한 번 더 나누면 12분의 1 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5도는 1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75도도 물론 여기 있는 풀이대로 해도 되지만 뭐 그냥 요거 하나만 외워도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180도가 파이 라디안일 때 75도는 몇 라디안일까? 이렇게 내항이고 외항이고 같으니까 75 곱하기 파이를 180으로 나누면 되겠죠. 약분하면 5로 나누면 5, 1은 5, 5, 25 5로 나누면 5, 35, 5, 6에 30 또 나눠지겠다. 3, 5, 15, 12 뭐 이렇게 12분의 5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나머지 각도도 한번 두 개 서로 왔다 갔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정의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R이고 원점5에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 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동경과 원의 교점 여기 이제 좌표가 있겠죠. 어떤 점 P, X, Y에 대해서 자, 요 P의 좌표가 X, Y면 요 X 좌표가 이 삼각형의 윗변의 길이 가로가 X인 거고 이 삼각형의 높이가 Y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X, Y니까. 그래서 사인 세타는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했던 거 아시죠? 여기서 출발해서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사인 값은 이렇게 구하니까 사인 세타는 R분의 Y인 거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구하니까 R분의 X인 거죠.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되니까 X분의 Y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1사분면에서는 그러니까 R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항상 파지티브 양수고요.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X랑 Y는 이 P의 좌표가 몇 사분면의 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1사분면에 이 P 좌표가 1사분면에 있으면 X랑 Y가 전부 플러스죠. 그 다음에 2사분면은 X가 음의 좌표죠.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고 3사분면은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원점 3사분면의 점의 좌표는 음수, 음수 4사분면은 여기 점이 P가 있다. 그러면 X좌표는 양수고 Y좌표는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사인 세타의 값은 R은 항상 양수라 그랬어요. 반지름이니까 Y좌표의 부호에 따라서 사인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사인 값은 Y 1, 2, 4분면은 Y값이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고 3, 4분면은 Y값이 음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은 항상 양수라고 얘기했고요. X값의 부호에 따라서 코사인의 부호가 결정이 되겠죠. 자, X는 1사분면, 4사분면에서는 플러스고 2사분면, 4사분면에서는 음수가 되죠. 그래서 2사분면, 4사분면이 마이너스고 1사는 플러스가 나옵니다. 탄젠트는요. x분의 y이기 때문에 x랑 y의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고 x랑 y가 부호가 서로 반대면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x, y 부호가 같은데 1, 3, 4분면에서는 플러스고 2, 4, 4분면에서는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1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플러스가 나옵니다. 다 플러스. 그 다음에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고 코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사인만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3, 4분면에서는 마이너스, 탄젠트만 플러스죠. 4, 4분면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외우죠, 우리. 그래서 1, 4분면부터 시작해서 1, 2, 3, 4분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우겠지만,
제가 외웠던 거는 올, 산타, 뭐 크로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부호 플러스가 되는 그런 삼각함수. 여기는 전부 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탄젠트, 코사인, 올, 산타, 크로스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이제 몰랐던 친구들은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23번 다음 문제를 푸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사인 세타가 5분의 4고 이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1사분면의 각이니까 여기 있겠죠. 사인 값이 5분의 4 하려면 자, 뭔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세타인 거죠. 그래서 5분의 4라고 했으니까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4라면 여기 높이가 y좌표가 4가 해당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니까 여기가 3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그러면 이렇게 각을 세타를 끼고 돌아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나올 거고요.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구하니까 3분의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B번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3분의 5입니다. 여러분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오는 구간은 올, 산타, 크로스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2, 3분면 2, 4분면, 3, 4분면에서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2, 4분면의 각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겠죠. 어떤 동경이 이렇게 있어서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각이 2, 4분면의 각이 되고요. 코사인 값이 13분의 5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3이라면 여기가 좌표가 마이너스 5인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왼쪽으로 가 있으니까 x좌표가 음수죠. 그쵸? 그래서 요 길이는 5고요. 그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5만큼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 13이고 여기가 5면 여기는 12죠. 5, 12, 13. 그래서 y값은 양수고요. 0보다 위쪽으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삼각형에서 사인 값을 구하면 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타고 넘어가는 게 사인 값이죠. 13분의 12가 되겠고요. 탄젠트는 이 직각을 끼고 돌아야 돼요. 자 마이너스 5분의 12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2 마이너스를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역수에 해당되는 삼각함수를 또 정의를 할 건데요. 사인 x분의 1을 요렇게 쓸 겁니다. 코시컨트 x라고 하는데요. 코시컨트를 다 이렇게 풀어서 쓰면 너무 길잖아요. 그쵸? 코시컨트 뭐 이렇게. 그래서 CSC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하지만 읽을 때는 코시컨트 x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x분의 1, 코사인의 역수는 그냥 시컨트, 얘는 코가 아까 붙었죠? 코시컨트라면 얘는 코가 없고 그냥 시컨트 x라고 부릅니다. 얘는 시컨트, 얘는 코시컨트. 그 다음에 탄젠트 x분의 1,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 앞에 코를 붙여서 코탄젠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사인이랑 탄젠트는 역수인 함수에 앞에 코가 붙습니다. 코시컨트, 코탄젠트. 그러니까 코가 없던 애들은 코가 붙고 얘는 코사인은 원래 코가 있었죠. 코가 있던 애는 코가 안 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좀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특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거 사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특수각은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를 특수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운 친구들 많겠지만 혹시 못 외운 친구들은 못 외웠으면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인 값은 2분의 시작해서 0, 루트 1, 2, 3, 4 해가지고 2분의 루트 4가 1이죠. 0부터 1까지 증가하고요. 코사인은 얘가 이제 얘는 거꾸로 1부터 루트 2분의 루트 4, 루트 3, 2, 1 해가지고 0까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증가, 감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그래서 요거 분의 요거 하면 루트 4분의 0이 되겠죠. 밑에 분모는 똑같으니까 뭐 약분시킨다, 뭐 곱하기 2한다 생각해도 되고, 그럼 얘는 루트 3분의 1, 얘는 루트 2분의 루트 2, 루트 1분의 루트 3,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탄젠트가 나오는데, 얘는 그쵸 0이고 루트 3분의 루트 1 똑같니 그쵸 얘는 1이고 약분하면 얘는 루트 3이고 자 루트 0분의 루트 4인데요 분모가 0이 되는 수는 정의되지 않죠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정의 안 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설명한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밑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24번. 자, 다음 함수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코시컨트, 그쵸? CSC 코시컨트라 그랬어요. 코시컨트 3분의 파이는 뭐의 역수라 그랬어요? 코가 있는 애는 코가 없는 애의 역수다. 그쵸?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1이다 그랬어요. 자, 사인 3분의 파이는 아까 표에서 외운 친구들은 외워서 하고,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보면서 해주세요. 자,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수 취하면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컨트 6분의 파이는, 시컨트는 뭐의 역수였죠? 코가 없으니까 코가 있는 애의 역수라 그랬어요. 코사인 6분의 파이 분의 1. 그다음에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코사인 30이죠. 2분의 루트 3이고요. 자, 역수하면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자, 코탄젠트 6분의 파이는 뭐의 역수라 그랬죠? 코가 있고 탄젠트 앞에 코가 있으니까 탄젠트 분의 1이다. 탄젠트 6분의 파이 분의 1. 탄젠트 6분의 파이는 얼마였냐면 아까 위에서 루트 3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역수 취해서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코시컨트 4분의 파이, 코가 있으니까 코가 없는 애의 역수였죠.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1입니다. 자,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역수 취하면 루트 2분의 2 이런 식으로 잘못 썼습니까? 네, 그쵸? 이 약분하면 루트 2죠.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들 보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주기성 있다.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자, 주기함수의 정의 잠깐 볼게요. 주기함수는 어떤 함수의 x에서의 함수값이랑 x에서 p만큼 더 갔을 때의 함수값이 다시 같아지는 경우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주기는 여기 이제 요 P가 주기의 어떤 배수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요 P의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P를 뭐 P0라고 하면 이 가장 작은 P가 바로 주기가 되는 겁니다. P0를 굳이 사실 언급할 필요는 뭐 없는데 하여튼 요 식을 만족하는 요 P 중에 가장 작은 P가 주기가 된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사인, 여기는 코사인. 아까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사인은 0부터 1까지 증가한다 그랬고 아까 특수각 외우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코사인은 1부터 0까지 감소한다. 요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삼각함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주기가 2파이가 됩니다. 이거 되게 당연하겠죠. 왜냐면 아까 우리 자 일반각 할 때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한 바퀴가 2파이잖아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렇게 오면 동경이 똑같아지죠. 똑같은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삼각함수를 그리니까 사인, 코사인 값이 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2파이 360도 한 바퀴가 돌면 이런 사인, 코사인 값이 다시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0부터 2파이 지나면 요 모양이 다시 또 반복이 되죠. 여기도 0부터 2파이까지 지나면 요 모양이 다시 반복됩니다. 근데 탄젠트도 물론 2파이 한 바퀴 돌면 다시 똑같은 값이 반복이 되는데 탄젠트는 여러분 그 부호 기억나죠? 여기가 모두 플러스고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고 여기는 탄젠트, 네. 월 산타 크로스 얘가 코사인만 플러스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탄젠트를 보면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삼각형이 그려지는 모양도 이렇게 됐다가 3, 4분면에 각이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부호랑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탄젠트만 파이 주기가 파이를 주기로 이렇게 똑같은 게 반복되는 그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여기는 파이고 2분의 파이고 그래서 요만큼 파이를 주기로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 봐두시고요. 자, 사각함수가 변형되면 주기는 바뀌어도 주기성은 유지된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사각함수가 어떻게 변형됐냐면 sin x에서 x 앞에 어떤 a라는 값이 곱해졌어요. 그러면 주기가 어떻게 변할까요? 주기가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in 2x 이런 함수를 생각하면 얘는 x가 90도만 해도 x가 90을 넣으면 호도법으로 쓸까요? 여튼 90도를 넣으면 요 y에 해당되는 값은 sin 2배 해주니까 sin 180에 해당하는 값이 y로 나와요. 그러니까 x에다가 180만 넣어도 sin 360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기가 2배 더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온다는 거는 주기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x 앞에 있는 a로 주기를 나눠주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인데 앞에 x 앞에 b가 곱해져 있으면 주기는 b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탄젠트 앞에도 마찬가지 탄젠트 cx 이렇게 있으면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파인데 x 앞에 c가 곱해져 있으면 이렇게 c로 나누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함수의 주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sin 3x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주기는 사인의 주기는 2파인데 여기 앞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3으로 나눠서 주기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자, 얘의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사인 함수는 2파인데 x 앞에 3분의 1이 곱해져 있어요. 그럼 얘는 주기가 더 늘어나겠네요. 늘어지겠죠? 6파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4x니까 4배 여기 코사인의 뒤에 해당하는 각도가 4배가 커졌으니까 주기가 더 빨리 돌아오겠죠. 더 짧아지겠죠. 자, 2파이 나누기 4에서 2분의 1 파이. 자, 얘도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파이라 그랬는데 x 앞에 있는 곱해진 수로 나눠야 된다. 주기는. 그러면 주기가 2파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값은 여기 그림을 보면 사인 코사인은 최대 최소가 여기를 봐도 되고 최대는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사인 사인은 최대 최소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없습니다. 무한대로 이렇게 날아가니까 무한정 올라가고 또 무한정 내려가고 그렇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모두 최대 최소가 1과 마이너스 1을 갖는다. 탄젠트는 없으니까 지금 나와 있지 않죠? 자, 그러면 사인 AX 이렇게 변형된 함수에서 얘는 각도만 변하는 거기 때문에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주기면 변화가 있고요. 최대 최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풀마 1. 그 다음에 여기 각도 X축으로 평행 이동하고 뭐 곱하고 여기가 사인 각도가 바뀐 걸로는 최대 최소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각도가 막 바뀌고 해도 여기에 최대 최소는 1-1이라고 했는데 거기 바깥에 C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최대 최소 값이 C-C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C, 절대값이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씌워준 거고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C가 되겠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이제 여기 부분은, 그러니까 사인 뒤에 각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얘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갖는 거죠. 사인 뭐 뒤에 각도가 뭐 모양이 어떻게 나와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 여기에 C를 곱하면 C가 양수일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고 음수일 때는 부호가 좀 바뀌겠지만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 값이 양수, 절대값 씌울게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네. 이렇게 되고 여기 뒤에 이제 D가 또 붙어 있는 거죠. 여기에 D를 더하면 이렇게 부등식에 D가 붙는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절대값 C 플러스 D, 최소값은 절대값 마이너스 C, 마이너스 절대값 C 플러스 D,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최대 치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각도가 아무리 변해도 사인을 취하면 최대 최소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 얘기를 했고요. 얘도 뭐 뒤에 각도가 아무리 변해도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요만큼은 최대가 1, 최소는 마이너스 1인데 앞에 2를 곱했으니까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코사인 뒤의 각도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갖는다 그랬어요. 요게 근데 3배를 하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갔겠죠. 3 코사인 EX는 거기에다 1을 더하면 1이 더해져서 최대값은 4,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제가 조금 너무 대충 쓴 것 같은데 자, 코사인 어쩌고는 값이 무조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이제 이 부등식에 곱하기 3을 하고 더하기 1을 한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자, 삼각함수의 대칭성 보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가 원점 대칭일 경우에 우리가 기함수라고 부르고요. 오드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y축 대칭의 경우에는 우함수라고 하고 얘는 이분 펑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외울 때 기함수, 우함수 안 헷갈리면 잘 외울 수 있으면 잘 외우시고요. 저는 이거 약간 이렇게 이 우자라는 글자 자체가 좌우가 대칭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y축, 이게 y축이잖아요. 이게 y축. y축 대칭인 이런 그래프들이 이제 좌우가 대칭인 이 글자 우함수 이렇게 기억하면 헷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라는 글자가 이미 y축 대칭인 글자다. 좌우가 대칭인 글자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사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이고, 탄젠트를 그린 것 같네요, 제가. 네. 자, 탄젠트 함수를 보면 얘는 기함수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코사인은 이 y축을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적으면 좌우가 똑같죠. 이런 게 이제 우함수가 되겠죠. 사인은 이렇게 되니까 원점 대칭. 이거 두 개는 기함수. 얘가 우함수입니다. 자, 우함수와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원점 대칭, 코사인은 우함수다. 지금 얘기했고요. 자,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의는 기함수는요. f-x는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똑 튀어나오는 게 기함수고요. 우함수는 여기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얘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그냥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는 거. 얘랑 똑같은 거.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우함수는요.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3분의 파이일 때 값이랑 마이너스 3분의 1때 파이 3분의 파이일 때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때랑 함수값이 같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때랑 그냥 3분의 파이일 때랑 함수가 같다. 이게 우함수.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파일 때 값이랑 마이너스 3분의 파일 때랑 값이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요 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요걸 fx라고 하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3분의 파일 때 함수 값이랑 부호가 반대다. 그쵸? 그러니까 우함수, 기함수죠. 기함수,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요런 게 이제 기함수가 되겠습니다. 다 쉬운 내용이라서 좀 빠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간단히 하라 그랬어요. 자, 사인은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간다. 마이너스 사인 x. 자, 코사인은 우함수여서 이 마이너스 그냥 먹어버립니다. 코사인 x 이렇게. 그 다음에 탄젠트는 기함수예요.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온다. 자, 시컨트는 뭐였죠? 시컨트는 뭐의 역수였지? 얘가 코가 없으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x의 역수인 거죠. 네, 코사인은 우함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그냥 사라지면 된다. 그냥 코사인 x랑 코사인 마이너스 x랑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코사인 x분의 1이고 코사인 x분의 1은 시컨트 x가 되겠죠. 그래서 시컨트 마이너스 x는 시컨트 x랑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컨트 x는 무슨 함수일까요? 마이너스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값이 같으니까 이런 게 바로 우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시컨트 x도 우함수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밑에 28번 또 넘어갈게요. 다음 함수가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판정하여라 이랬습니다. 자, 판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A 보겠습니다. f-x가 fx랑 같은지 부호가 반대인지 이걸 확인하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알 수 있다. 그쵸? 자, 이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줄게요.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 x 대신에 또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넣었죠. 그 다음에 요거 사인 함수는 사인 마이너스 x는 사인이 기함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x랑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fx랑 비교해보면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fx랑 같습니다. 이거 무슨 함수일까요? f-x가 마이너스 fx가 fx랑 같다. 즉 여기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간 거죠? 그러니까 기함수죠. 그 다음에 b도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이 gx는 g-x가 그냥 gx랑 같은지 gx랑 부호가 반대인지 확인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이 g라는 함수에다 마이너스 x를 여기다 쏙쏙 넣어볼게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이 마이너스 그냥 없어진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얘가 gx랑 비교해 볼게요. 자, 요만큼이 gx랑 같죠? 마이너스 gx랑 같습니다. 그래서 g-x는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온 것처럼 요런 모양이 됐으니까 얘도 역시 기함수가 되겠죠. 자, 3번 C. 자, hx도 해볼게요. h-x가 이제 요거랑 같은지 혹은 부호가 반대인지 요걸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h 함수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x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탄젠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이고 탄젠트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x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x 3승 탄젠트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hx랑 똑같죠. 그래서 이 h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x를 넣으나 x를 넣으나 함수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우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냥 이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것처럼 되죠.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얘도 똑같이 k-x가 kx랑 같은지 부호 반대인지 확인하면 되겠다. 그래서 sin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탄젠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넣고 sin은 기함수니까 이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간다 그랬고요. 탄젠트도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간다. 그래서 지금 곱하기로 연결돼 있죠.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고 사인 곱하기 탄젠트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kx랑 똑같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똑같으니까 우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함수, 기함수 판단하는 것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요거랑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얘는 sin D에 오는 요 각 있죠? 각이 x의 제곱일 때, 각만 제곱될 때 이렇게 sin x 제곱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sin 값, sin x 전체를 제곱할 때는 요 뒤에다 쓰면 얘랑 헷갈리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다가 제곱을 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sin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제곱이랑 sin 2분의 1의 이렇게 제곱이랑은 다르다는 거죠. 얘는 sin 4분의 1인 거고 얘는 sin 2분의 1 곱하기 sin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렇죠? 구분 어렵지 않게 이해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1-29번. 다음 함수가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판정하여라. 자, 아까랑 똑같이 또 해볼게요. 어디다 써볼까요? 위에다 써볼까요? 자, f-x가 fx랑 부호가 같은지, 부호가 반대인지 이거 확인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습니다. 그러면 얘는 x 제곱이고 마이너스 만나서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fx랑 같지도 않고요. fx랑 부호가 반대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고 얘는
판정하여라 그랬는데 키함수도 아니고 우함수도 아닙니다. 그쵸? 둘 다 아니다. 그 다음에 얘도 볼게요. 자, 우함수인가 키함수인가 x에다 마이너스 x를 넣어보겠습니다. 사인 마이너스 x 더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x. 그럼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간다 그랬고요. 자, 코사인은 우함수여서 이 마이너스 그냥 사라진다 그랬어요. 코사인 x. 자, 그럼 얘는 gx랑 같은가요? gx랑 그쵸? 여기 하나만 부호가 다르니까 같지 않고요. 또 그럼 gx랑 부호가 반대인가요? 둘 다 마이너스 붙어야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우함수, 기함수 둘 다 아니다. 그래서 항상 우함수, 기함수가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관련해서 중요한 공식이 있는데요. 요겁니다. 사인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1.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여기를 빗변을 1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니 여기가 이제 각 x입니다. 그럼 여기가 사인 x가 되고 그쵸? 이렇게 해서 여기가 코사인 x가 되잖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의 제곱 이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식을 코사인 제곱 x로 나누면 이렇게 곱하면 그쵸?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은 탄젠트가 되고 코사인 얘는 1이 되고요. 코사인 제곱분의 1이 시컨트 제곱이니까 이 두 번째 식이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요거는 1이 되고 얘는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탄젠트 역세에서 코탄젠트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 코시컨트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식이니까 잘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삼각함수에 관련된 거 중요한 것들 전체적으로 쭉 다 짚어봤습니다. 연습 문제 숙제로 해오시고요. 네, 풀이 과정까지 다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역함수와 역삼각함수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역함수 개념은 우리 함수가 지난번에 활쏘기에서 비유했던 거 기억나죠? 자, 역함수. 만약에 x에서 y로 가는 게 함수 f였다면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f의 역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단 거꾸로 가는 것도 함수가 돼야 돼요. 그쵸? 그래서 함수가 돼야 되는 조건 기억나죠? 모든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y에 하나씩 대응돼야 된다. 이런 거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 다른 x가 이렇게 같은 y한테 간다. 뭐 a랑 b가 이게 c가 있다. 그러면 얘는 함수는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건 함수가 안 되죠. 거꾸로 가려면 여기서 얘가 여기서 출발을 두 군데로 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함수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이 함수가 전담사 함수여야 됩니다. 전담사 함수 다시 말하면 1대1 대응이랑 같은 말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1대1 대응 함수여야지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경우는 역함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전담사 함수여야 된다.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이랑 치역의 변수 xy를 바꿔서 이게 x랑 y랑 바꾸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출발하고 여기가 도착하는데 여기가 정의역, 여기가 치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 만약에 y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두 개가 나타나면 정의역과 치역을 이용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 가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번 역함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y는 x 3승 마이너스 2. 이 함수를 보면은요, 여기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지만 1대1 대응이죠. 그쵸? 하나의 x에 대해서 y 값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쵸? 이 x에 대해서도 y가 딱 하나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그쵸? 모든 x에 대해서 y가 하나씩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담사 함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x가 정역이고 치역이 y일 때 x랑 y랑 바뀌는 게 역함수다 그랬으니까 x랑 y랑 바꿔줘야 돼요. x는 y, x, y 서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y 3승은 마이너스 2 넘어가면 x 플러스 2, 그쵸? 따라서 y는 세제곱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요거의 역함수다. 좋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31번 역함수를 갖는지 판정하여라 그랬어요. 자, 아까는 3차 함수여가지고 전단사 함수여서 역함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자, 얘는 2차 함수예요. y는 x제곱. 잘 그림을 보면 좌우가 대칭이죠. 얘는 이제 우함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양수음수, 자,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같은 y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쵸? 얘가 x1, 얘가 x2라고 하면 서로 다른 x1, x2가 같은 y로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까요? 자, 이 거꾸로 가는 게 함수가 될까요? 이렇게 하나의 y에서 출발해서 두 군데로 갑니다. 그 활속이 활을 한 번 쐈는데 관역이 두 개가 맞을 수 없잖아요. 하나의 활은 하나만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게 함수가 되지 않죠. 즉 다시 말하면 역함수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를 갖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 1.4를 볼게요. 자, F가 전담사 함수일 때 전담사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고 역함수에서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어서 이렇게 B에서 출발해서 A로 가는 게 역함수가 정의역, 치역이 바뀐다. 그렇죠? 자, 32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쭉 무한대까지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x제곱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으면 2차 함수는 아까 역함수 갖지 않는다 얘기했잖아요. 이게 1대1이 아니라서 하나의 두 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대응되기 때문에 1대1이 아니다 그랬는데 정의역을 이렇게 반쪽만 제한을 한 거예요. 0부터 무한대까지. 이쪽을 없앤 거죠. 그럼 여기 반쪽만 보면 1대1 대응이 되죠. 그쵸?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만 존재합니다. 그쵸? 이 x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y만 존재해요. 요 x에 대해서도 하나의 y만 존재하죠.
그래서 얘는 전담사 함수가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x값이 정의역이 0부터 양수 쪽, 이거 y값도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의역, 치역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는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요 y에서 x로 내려가는 거.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이 바뀐 게 역함수가 되겠죠. 역함수는 요거 에서 요거 이렇게 되고, 함수식을 직접 구하면, 자, 얘가 요 치역을 y라고 놓고서 x랑 y랑 바꿔준다 그랬어요. x랑 y의 역할이 출발하고 도착하는 데가 바뀌니까 x는 y제곱 이렇게 x, y랑 바꿔준 다음에 y는 루트 x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랬죠? 역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x제곱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래프를 보면 얘도 2차 함수기 때문에 모든 실수 구간에서는 얘가 이제 우함수고 1대1 대응을 만족하지 않아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반쪽만 갖고 왔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fx는 y값이 지금 0보다 작은 쪽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fx는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이 이렇게 되는 전담사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역함수는 이렇게 x에서 출발해서 y로 가는 게 f면 역함수는 거꾸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게 f의 역함수라고 한 거죠. 그래서 f의 역함수는 정의역이 요게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 0. 여기에 정의역이고 요게 치역이 되겠죠. 0부터 무한대 이렇게. 그 다음에 함수식은 자, 요거 얘를 y라고 치역을 y라고 놓고서 x랑 y랑 바꿔주라 그랬어요. 아직 안 바꾼 거니까 바꾸면 x는 마이너스 y제곱이고 이거를 y는 꼴로 나타내야 되니까 y제곱은 마이너스 x고 y는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역함수에서 x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x를 해야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양수예요. 루트 안에 있는 수는 현재 양수입니다. 역함수의 정의역이 요거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역함수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으니까 삼각함수의 역함수, 역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체는 전담사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를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인 함수를 보면은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서로 다른 x 이거 하나 여기도 둘 세 개 서로 다른 x가 다 같은 y를 갖기 때문에 1대1은 커녕 그쵸? x 막 여러 개가 하나의 동일한 y로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대1이 당연히 안 되죠. 역함수를 갖지 않는데 자 정의역을 아까 얘네들 역함수 안 갖는 함수를 정의역을 이렇게 딱 제한을 하면 반쪽만 딱 보면 역함수를 갖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정의역을 제한해서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인 함수는 정의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한을 하냐면, 자,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만큼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1대1 대응이죠. 그쵸? 가로선에 의해서 대응되는 게 한 개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을 제한하면 치역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여기 1까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전담사 함수, 즉 1대1 대응이 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사인의 역함수입니다. 이거 역함수 표현이었죠. 그러면 치역과 정의역이 이제 바뀌었죠. 아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자, 이렇게 바뀐 이 함수. 그러니까 XY 지금 그래프가 바뀌어 있죠? 아까 사인 함수 가운데 이제 이렇게 됐던 거를 X랑 Y가 바뀐 거예요. 요게 X쪽으로 가고 요게 Y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 마이너스 1, 그쵸?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읽냐면 아크사인이라고 읽습니다. 요 기호를 아크사인이라고 읽습니다. 아크사인 X.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아크사인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봐라. 자, 얘를 만약에 x라고 놓으면 아크사인 2분의 루트 3을 x라고 놓으면 이거는 사인 x는 2분의 루트 3이 나온다는 뜻이죠. 이게 역함수기 때문에 x일 때는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나오게 되는 그런 거였었죠. 그럼 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x가 얼마였어요? 아까 그 표 1 몇 번이었죠? 그 특수각에서의 사인값 외우라고 했었죠? 그거 못 외우신 분들 다 외우세요. 52페이지에 표 1-2. 자, 못 외우신 분들은 찾아보면 사인값이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x는 3분의 파이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x가 이렇게 되는 x가 3분의 파이입니다. 즉 얘가 x니까 얘가 바로 3분의 파이인 거죠. 요 답이 3분의 파이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x라고 놓으면 이 말뜻은 아크사인 0이 x라는 거는 사인 x가 0이 나오게 하는 그런 x다 이런 뜻이니까 사인 0이 0이죠. 그래서 요 x는 0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코사인의 역수 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그 우함수였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근데 얘도 당연히 1대1이 안 되죠. 그래서 범위를 제한을 하는데 뭐 이렇게 마이너스 뭐 얼마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 되게 하면 여기가 우함수라서 1대1이 안 나와요.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로 제한을 합니다. 0부터 파이. 아까 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아까 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이제 제한을 했었다면 얘는 0부터 파이까지 요만큼만 가져와서 역함수를 생각할 거예요. 정의역이 0부터 파이, 그 다음에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겠죠. 요거의 역함수를
만들면 역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게 정의역이고 요게 치역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의 역함수 얘는 아크 코사인이라고 읽을 거고요. 요 부분에서 x와 y가 바뀌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요 y 값은 0부터 파이 3.14 뭐 여기니까 이게 파이인 거죠. 0부터 파이까지 이런 모양. 다음 넘어갈게요. 자, 아크 코사인의 정의를 이용해서 다음 함수의 값을 구하라. 그럼 얘도 똑같이 얘를 x라고 넣으면 이 말은 코사인의 역함수니까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이 나오게 하는 그런 x다 이런 뜻이니까 그 특수각에서의 삼각비 값 외운 대로 찾으면 x는 6분의 파이가 나오겠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얘도 얘를 x라고 나오면 요거는 아크 코사인 0이 x라는 말 뜻은 코사인 x가 0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코사인 값이 0이 나오게 하는 x는 2분의 파인 거죠. 자, 넘어갈게요. 탄젠트의 역함수. 자, 탄젠트 함수는 얘도 전단사는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게 탄젠트 그래프였었죠. 이렇게. 그래서 범위를 요만큼만 제한을 하면 1대1 전담사 함수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여기 2분의 파이까지 요만큼만 가지고 역함수를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 y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나오죠. 정의역, 치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역함수는 여기가 정의역, 얘가 치역으로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아크탄젠트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x랑 y가 바뀐 모양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35번 다음 값을 구하여라. 자, 아크탄젠트 루트 3분의 1 얘를 x라고 놓으면 이 말뜻은 탄젠트 x가 역함수가 x, y랑 바뀐 거니까 여기 x랑 y랑 바뀐 거죠. 탄젠트 x는 루트 3분의 1이 나오게 하는 그런 x다. 그런 x는 몇 도였냐면 6분의 파이였죠. 얘도 똑같이 x라고 놓으면 요 말뜻은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 x랑 y랑 바뀐 거죠.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해주는 x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36번 다음 값을 구하라. 똑같이 여기 아크 코사인 5분의 3을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요 말은 코사인 x가 5분의 3이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가 만약에 x라고 하면 5분의 코사인 3 이렇게 된 이게 코사인이니까 5분의 3인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여기가 4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를 x라고 놓으면 이게 이제 sin x가 되잖아요. 그럼 sin x는 이렇게 구하면 5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그림 두 번째 자 아크탄젠트 4분의 1을 역시 또 x라고 놓으면 이 말은 탄젠트 x가 4분의 1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직각삼각형 여기를 x라고 하면 탄젠트가 4분의 1이니까 밑변이 4일 때 여기가 1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제곱 더한 게 여기에 제곱이어야 되니까 루트 16 더하기 1에서 17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게 코사인 x를 구하라. 요게 다 x니까 코사인 x를 구하라니까 코사인 x는 루트 17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역삼각함수까지 배워봤습니다. 연습 문제 1.5도 역시 숙제로 해주시고요. 네, 2.1까지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극한과 연속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미분이랑 연관성이 높은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앞에 2점 일단은 함수의 극한 내용 나와 있는데요. 여기 또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한이란 정의가 먼저 이제 나옵니다. 자, x가 a는 아니면서 x 아니면서 a에 무한히 가까이 갈 때입니다. x가 a에 무한히 가까이 갈 때 fx가 어떤 l로 접근하면 이거의 극한은 l이라고 l을 fx의 극한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fx가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x가 2로 접근하면 fx가 어떻게 됩니까? x가 2로 이렇게 접근하면 여기 보면 fx는 5를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x가 2보다 작은 데서 2로 향해 가면 fx가 5를 향해 가는 게 보이죠. 또 2보다 큰 쪽에서 얘는 작은 쪽에서 오는 거예요. 자, 2보다 큰 쪽에서 2를 향해서 오면 역시 함수값도 5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x가 2로 향해 갈 때 fx는 5를 향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기호는 이제 극한 리미트에서 나온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1을 보면은요. 자,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x가 1로 가까이 갑니다. x가 1은 아니지만 이렇게 1로 가까이 가요. 1보다 큰 쪽에서도 오고 작은 쪽에서도 오고요. 이렇게 올 때 함수값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y값은 2를 향해 가죠. 그래서 극한값은 2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를 보면 여기 밑에 설명 보면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 여기 왜 3이라고 나왔을까요? 2인데 그쵸? 여기 2죠? 극한값은 2인데 1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보면 1에서의 함수값은 1이죠. 그래서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밑에 자극한 우극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극한이 올 때 그 값보다 오른쪽에서 오면 우극한, 왼쪽에서 오면 자극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내용이겠죠? 볼게요. x가 1에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1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랑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랑 함수값이 어때요? 1보다 큰 쪽에서 오면 2를 향해 가고요.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여기 보면 1을 향해 갑니다. 그쵸? 그래서 자극한과 우극한 1보다 큰 쪽에서 온 우극한은 2고 자극한은 1보다 작은 쪽에서 온 자극한은 1이죠.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르게 정의를 합니다. 자, x가 a를 향해서 오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우리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큰 쪽에서 오면 플러스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a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붙여져 있죠. 그럴 때 어떤
이 함수값이 L로 간다. 이거를 자극한이라고 하고요. 자, X가 A가 아니면서 A보다 오른쪽에서 오는 경우는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가 A 플러스로 오는 경우겠죠? 자, 기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A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 우극한. 그러면 예제 2-1을 볼게요. 자, 여기 1번을 구하라 그랬어요. X가 1을 향해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와야 돼. 1 마이너스. 그러면 1을 향해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오면 극한이 1의 자극한은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 1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 물어봤으니까 우극한이죠. 얼마를 향해 가요? 역시 2로 향해 가네요. 자, C는 X가 2를 향해 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옵니다. 이렇게. 그럼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0이네요. 자, 요 2일 때 자극하는 0이고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2보다 큰 쪽에서 2를 향해 오는 거. 그러면 함수값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일 때는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둘 다 양쪽에서 1을 향해 오고요. 자, x가 2일 때는 자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얘는 1을 향해 가고 얘는 0을 향해 가고. 네. 그래서 자극한 우극한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다. 그 다음에 예제 2-3 보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여라.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를 따르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x가 0을 향해 가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0을 향해 오면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겠죠. 자, 요거를 따라서 x가 0을 향해 갑니다. x가 0을 향해 가면 3 곱하기 0 마이너스 2 그쵸? 얘가 0을 향해 가니까 얘는 이거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거 0에 자극하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요 밑에 0보다 큰 쪽 요걸 따라오겠죠.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요거는 0 더하기 4에서 얘는 4고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극한, 우극한이 서로 다른 경우에 속하겠죠. 두 번째는 여기 g라는 함수는 x가 1보다 작을 때는 요걸 따르고 1일 때는 3이고 1보다 클 때는 요걸 따른대요.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따르겠죠. 그래서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1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요걸 따르겠죠. 여기서 x를 1로 보내면 요 두 번째 거는 3 곱하기 1 더하기 2를 향해 오겠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우극한. 그 다음에 h함수도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x가 2보다 작은 거 요걸 따라가니까 2 곱하기 x는 2를 향해 오겠죠. 4 빼기 3이니까 1. 요거는 1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x가 2보다 큰 쪽을 향해 오니까 요걸 따라가겠죠.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빼기 1 약분하면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자극한, 우극한이 같은 경우 얘는 자극한, 우극한이 다른 경우들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극한의 존재성 보겠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일단 이렇게 l이다 라고 말하려면 좌극한도 l로 가고 우극한도 l로 가고 그러니까 좌우에서 다 똑같이 l로 향해 갈 때 극한값이 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2.4 보겠습니다. fx가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계산하여라 그랬어요.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극한값, 함수의 극한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죠.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랑 큰 거, 자극한, 우극한을 둘 다 살펴봤을 때 같은 데로 가는지 확인해 보면 같은 데로 가죠. 그러면 이 극한값은 2다. 그 같은 값으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을 향해 갈 때 극한값 물어봤어요. 자, x가 0을 향해 갈 때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랑 작은 쪽에서 오는 거랑 다 3을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얘도 이 같은 대로 자극한 우극한이 같기 때문에 극한값은 3이다. 그 다음에 1로 향해 갈 때 극한값 볼게요. x가 1로 향해 갈 때 1보다 큰 쪽에서 오나 작은 쪽에서 오나 자극한 우극한이 둘 다 2로 향해 가니까 얘도 2. 그 다음에 여기 D는요. x가 3으로 갈 때 물어봤어요. 자, 3보다 큰 쪽에서 오면 1을 향해 가고 3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0을 향해 가죠. 자극한, 우극한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x가 3으로 갈 때 이 함수 값은 뭐 1인지 0인지 둘 중에 하나 뭐 어떻게 걸쳐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를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2-5번 다음 문제를 풀어라 그랬습니다. 자, 절대값은 지금 fx가 절대값 x인데요. 얘는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랑 다르죠. x가 0보다 크면 그냥 x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 물어봤는데요. x가 0보다 작은 데서 오면 요거를 따라가니까 작은 데면 요거죠? 미안해요. 마이너스 0을 향해 가니까 0이죠. fx를 안 썼네요. 네. 그 다음에 x가 0을 향해 오는데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경우 0보다 큰 쪽에서 오면 요거니까 얘도 역시 0을 향해 가겠죠? 플러스 0. 그쵸? 그래서 좌우 극한값이 같으니까 얘도 0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gx 볼게요. gx도 절대값이 있으니까 0보다 큰 거랑 작은 거랑 구분해서 x가 0보다 크면 얘가 x분의 x니까 1이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분의 x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0으로 갈 때 극한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x가 0보다 작은 대로 갈 때는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얘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오면 1이겠죠. 그래서 자극한과 우극한 두 개가 서로 달라요. 얘랑 얘랑 서로 달라요. 그러면 요거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넘어가서 자 이제 수렴하지 않는 경우, 발산하는 경우 x가 a로 무한히 갈 때 함수값이 한없이 커지는 경우 양의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커지는 경우 양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호로는
x가 a로 갈 때 리미트 fx는 무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 b로 갈 때 한없이 커지면서 음의 값을 가지면서 한없이 커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일 경우에는 발산하는 겁니다. 수렴이 아니라 발산한다 라고 합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하여라. 자, x가 1을 향해 갈 때 1보다 작은 데서 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x가 1로 가면요. 얘가 1 빼기 1로 향해 가니까 0을 향해 가요. 그러면 매우 작은 것분의 1은 이거는 이제 매우 커지는 걸 얘기를 하죠. 여기가 0.1분의 1, 0.01분의 1, 0.0001분의 1 이렇게 되면 점점 커지죠. 그쵸? 0.1분의 1은 10이고 0.001분의 1은 100, 그쵸? 0.0001분의 1은 10,000 이런 식으로 분모가 여기가 0으로 향해 가면 전체는 무한대로 향해 갑니다. 이렇게 커집니다. 그럼 얘가 이제 값이 커지긴 커지는데 자, 1보다 작은 쪽에서 와요. 얘가 뭐 0.8, 0.9 이런 식으로 1보다 작은 쪽에서 와요. 그러면 0.8, 0.9 이런 거, x가 이런 거면 0.9 빼기 1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음의 값이죠. 그쵸? x가 1보다 작기 때문에 x-1이 음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음의 값으로 이 크기는 무한히 커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x가 1로 오는데 이게 x가 1로 오면 1 빼기 1이니까 0을 향해 가면 0분의 1은 무한대 굉장히 커진다 그랬는데 1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야. 얘가 1보다 큽니다. 1보다 큰 데서 1을 빼면 부호가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 자, 얘를 볼게요. x가 0으로 가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0보다 작은 쪽에서 음수긴 음수인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제곱하면 다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플러스고요. 0분의 1이니까 0의 제곱분의 1이니까 0분의 1이죠. 0분의 1 꼴은 무한대다. 그 다음에 자, x가 또 0 플러스 쪽에서 옵니다. 0보다 큰 쪽에서 오는데 어쨌든 제곱하면 다 양수기 때문에 는 플러스고요. 0분의 1 꼴이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2-1 숙제로 2-1 연습 문제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